주간 증시 5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빅테크들의, 특히나 이제 덩치 큰 빅테크들의 그 실적 발표 때문에 좀 분주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경제 지표, 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님 와 계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여진 이런 부분 궁금해하셔서 그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그래도 9%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규제 완화 소식에 좀 힘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연방 정부에 있는 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이 Federal Framework for Self-Driving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의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들어간 표현이 뭐냐면 중국의 자율주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거칠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자율주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표현이 분명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갔던 조치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자율주행은 테스트 단계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도시별로 이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어도 이게 큰 틀에서 볼 때는 아직은 테스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사고도 다 연방 정부 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 의무를 없애주겠다. 그래서 큰 인명 피해가 아니면 신고 없이 조사 없이 자체 그건 해결하면서 계속 나아간다. 이런 식의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러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분명하게 촉진하고 후원하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부분에서 이건 테슬라가 이제 6월달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 조금 구별하셔야 될 것은 미국 연방 정부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미국 전국적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주정부 도로와 연방 정부 도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정부 단에서 자율주행은 많은 부분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우선 이런 시동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있을 미국 하원과 상원과 상원에서의 어떤 관련 법제도 개편 또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2025년과 2026년 자율주행에 관련된 환경이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그래서 전달되면서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있었던 미국 주시장 개장에서 테슬라가 대단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혁신 기술이 바탕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풀어줘야지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맞습니다. 좀 주요했다. 주가 반등에 왜냐하면 9% 이상 급등했으니까 284달러 위선까지는 좀 올라간 흐름들. 어쨌든 중국이 추격이 거세다 보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분기 좀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실적 안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으려는 분들의 움직임도 주말 사이 보니까 분주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여기서 나와서 테슬라 실적이 한 2, 3일 앞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확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이 최악의 실적이 나올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주가에 선반영되었느냐 또는 사후에 반영될 것이냐 이것이 뭐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건데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반영되었다. 즉 주가의 실적 발표가 나온 재무제표가 공개되고 누구든지 이제 열람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이렇게 최악의 수준까지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진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표현들이 대단히 가이던스가 좋았다. 가이던스가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투자자들이 바라던 그 메시지 일론 머스크가 아직 도지의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도지에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일하는 것을 빼서 그만큼을 테슬라에게 더 투자하겠다. 시간을 투자하겠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이것이 테슬라에게 대단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 주가가 이제 상승할 모멘텀 많습니다만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데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날 어닝콜에서 나는 무관세를 지지한다. 관세를 올리는 것에서 반대하지만 관세에 대한 결정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 조건에서 테슬라는 자유로울 수 없다. 예를 들자면 히토로 수입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금지가 되면서 옵티머스의 생산은 차질을 빚고 있다. 예.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간의 국가들 간의 무역 갈등이 테슬라에게 반드시 좋지는 않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고요. 하지만 6월 달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10대에서 20대의 모델 Y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로보택시를 시작하겠고 그리고 2025년 하반기를 걸쳐서 그 도시들을 테스트하는 도시들을 점차적으로 그러나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혔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캡 여러분들이 작년 10월 10일 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올해 테스트 프로덕션 생산을 시작한 다음에 2026년부터 대량 양산을 하겠다. 그래서 저 로보택시를 이건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로보택시가 될 거고 이것을 미국의 100만 대까지 깔 수 있을 것이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가 가능한 희망하건대 올해가 지나기 전 왜냐하면 이건 연방정부의 나 주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약 1000만 대에 달하는 이러한 이 테슬라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도 지금 로보택시에 쓰이는 똑같은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깔리기를 희망한다. 이거는 이제 깔릴 준비는 되어 있으나 이거는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대수에 대해서의 관심보다는 이거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을 진짜 실현하느냐 그리고 자율주행 이후에 얼마나 이것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율주행이 얼마나 구체적인 매출을 재무제표상에 기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고 이것을 테슬라가 그 약속들을 지켜낸다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투자 분위기들이라든지 투자 환경은 조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올해 이후 한 35%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일단 1분기 안 좋은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기대 요소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비감도 FSD 그 테스트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또 26년에 대량 생산, 뭐 양산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그걸 좀 잘 봐야겠네요. 네. 주가 상승의 이제 기폭제가 어디에 있을지. 사실은 이제 거시경제 요소만 빼놓고 해서는 이제는 테슬라가 약속을 지켜야 될 때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과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속만 제대로 지켜준다라면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머스크 CEO가 AI 기업입니다. XAI에 28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라고 했는데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요. AI 시대에. 쓸 때도 많지만 우선 이 규모를 우리가 보실 때 AI 관련 기업에서 역대 가장 큰 것은 올해 초에 있었던 오픈 AI가 소프트뱅크의 주도로 4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던 것이 지금 AI 관련 기업 중에선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200억 달러의 규모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로 28조가 2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200억 달러라는 것은 이 오픈 AI 다음으로 큰 돈이 지금 이번에 파이낸싱이 되는 거고요. 지금 투자 환경이라든지 또 일론 머스크가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충분히 투자가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올해 3월에 여기서도 한번 다뤘지만 X닷컴과 과거의 트위터죠. XAI가 합병을 했죠. 합병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X닷컴을 통해서 대중 서비스로서 시장을 빠르게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AI 시장에서. 네, AI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픈 AI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창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을 했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개발자라든지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제한된 매달 $20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시장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시장으로 나아가겠다. 즉 우리가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방식, 광고라든지 이커머스를 결합시키면서 이제 대중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부분에서 오픈 AI가 지금 깃발을 들고 전진하고 있는 거고 또 X닷컴의 기반에서 XAI는 나가겠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큰 2025년에 큰 이 AI 시장에서의 전환점과 변곡점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 XAI에서 이번에 200억 투자를 하게 되는 거, 투자를 받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과거의 트위터 X닷컴에 있는 이 누적 적자에 따른 금융 부채 이런 부분도 많이 해결하면서 좀 가볍게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고요. XAI의 AI 기술은 휴머노이드 로봇인 테슬라의 옵티머스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네. 로봇을 제어하는 것, 예. 그 일을 멈춰줘, 그 일을 해줘, 떨어진 몽키를 주워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X.AI에서 만든 그록이 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도 중장기적으로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M7 중에 4개의 기업이 또 실적 네. 발표에 나섭니다. 물론 예전만큼 M7이 전체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네. 우리는 AI 시대에 꼭 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여기 안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 지난주도 알파벳의 주가 발표가 대단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빅테크들이 사실은 1분기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1분기는 즉 4월 5일 즉 리버레이션 데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관세 전쟁의 어떤 시작점 이전에 일어났던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들은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전체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제에 있어서 1분기는 항상 좋지가 않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전년도 대비 성장들은 분명히 전년도의 동기 대비 네네. 성장은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닝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이던스입니다. 그들이 2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즉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여기서 아마존이죠. 여러분 아마존에서 아마존닷컴 즉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것의 약 4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즉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네네. 수요가 감축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수요 위축 효과에 대해서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외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성장하겠다는 전망을 내놓는다면 아마존 주가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아마존이 2분기나 3분기에 있어서 관세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존은 실적 부분에서 많은 좋지 않은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발표를 한다라면 실적이 좋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수입될 때 최고는 $3,000까지 뛰겠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인도에서도 일부 생산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외 조항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애플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지켜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네. 이번에 처음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해요. 그동안 이제 딥시크에게 뺏겼던 그 오픈 소스 주도권을 찾기 위한 하나의 무대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월 초에 이제 라마 4라고 해서 지금에 있는 제미나이 2.0이라든지 오픈 AI의 4.5라든지 좀 이러한 것과 거의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수준의 오픈 소스 형태의 라마 4를 메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으로 이제 4월 29일 날 라마콘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AI 관련돼서 오픈 소스로 라마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과 컨퍼런스를 연다는 거에서 첫 번째 컨퍼런스를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오픈 소스의 앞으로 라마의 어떠한 발전 방향을 밝혀낼 것인가 또는 요즘 중요한 에이전트 부분에서 라마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표할 거고요. 또 작년에 시장에서 초기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AI 글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AI 네. 글래스라는 부분들을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대중화 시장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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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요한 실적 발표 데이터 보셔야 되고 이벤트도 산적합니다. 관세 영향 이런 것까지 받아들인 성적표가 어떨런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블러다 AI 센터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